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에서 네. 이재명 대표 그 흉기 피습 사건 관련해 가지고 허위 사실 유포한 유튜브 채널들 방심위에 그 심의 신청을 했어요. 네, 네. 뭐 결과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결과 기다리고 있고 저희가 네. 신속 심의를 요청했어요. 근데 네. 이 신속 심의는 가짜뉴스 센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방심위가 본래 신속 심의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신속 심의를 요청했고 이게 8개 채널인데요. 네. 이 8개 채널이 주로 뭐 나무젓가락, 그다음에 이게 피가 아니라 뭐였다, 뭐 이런 빨간 물감. 예, 완전 그 사실을 날조한 방송들이에요. 예. 그 중에 한 방송은 계속해서 내가 한 게 사실이라며 그런 취지로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제가 사실 요 과정에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전혀 다른 건데요. 네. 그 이상하게 진보 지지자들은 네. 이재명 대표를 지켜서 대권 후보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왜 지키는 쪽에 불안이 있는데 네. 오히려 보수 그 지지층 혹은 유튜버들 사이에선 그냥 두면 이재명이 너무 큰다 이런 인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 보수 채널의 제목은 이재명 이대로 두면 청룡 연월도가 된다던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그게 이제 그 엄청난 보검이에요. 네. 그 보검이 된다 이런 제목으로 그 유튜브 채널을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테러범이 한 얘기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막기 위해 내가 이랬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상한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 유튜버들은 네. 그러니까 거짓 사실로라도 거짓말로라도 이재명 대표를 폄훼해야 한다. 네, 그래서 더 이재명을 악마화해야 된다. 이런 네. 제가 느낀 건 소명의식, 네. 네, 소명의식 같은 걸 갖고 있구나.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사안을 볼 때 확증 편향 네. 혹은 확신범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소통위가 이렇게 하는 이 방심위의 단순한 제소 하나도 거의 전투입니다. 아이고야. 하루하루가. 장관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 일주일간에 진행된 그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보도나 뭐 이런 내용들에 보수 유튜브도 좀 보세요. 보수 유튜브 제가 유튜브를 별로 잘 안 봤었어요. 안 보다가 네. 뭐 몇 달 전부터 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부터 유튜브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익히 뭐 가세연이나 네. 뭐죠 뭐 있어요 그쪽. 네. 익히 그 악명은 제가 들어 알고 있는데 네. 뭐 부디 그 열심히 찾아내셔서 좀 그 가짜 뉴스 유포한 유튜브에 대해서는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서는 좀 철퇴를 내리든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최민희 의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오히려 보수 유튜버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금 엄청 띄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뭐 그대로 두셔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증오범죄고 사실은 이제 수사 결과도 뭔가 이제 의혹이 있다. 왜 당적 논란 같은 거 공개 안 하냐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언론 보도는 좀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은 요구하라고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 약간 이런 태도가 좀 약간 엇갈리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야당 대표 피습이라는 것은 우리 역사적으로도 볼 때 굉장히 심각한 사건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언론은 왜 부산에서 서울로 갔냐, 부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부산 홀대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홍준표 시장이 나서서 또 그 내가 지금 이재명 지지했다고 이러는 거냐라고 또 지지층을 향해서 또 볼멘 소리도 하시고. 그러니까 뭔가 좀 정말 우리 사회가 집중해서 주목해서 봐야 할 핵심들은 좀 놓치고 변방의 것들을 가지고 이랬네 저랬네 막 공방하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 박근혜 후보 피습됐을 때 네. 그때 민주당의 반응을 쭉 봤어요. 그리고 언론의 반응을 보니 그때는 사뭇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파적으로 이용하려는 언론에도 일부 있지만 그래도 이런 정치 테러에 대해서 규탄하는 게 한 목소리였어요. 네. 여야가. 네.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그렇죠. 상태니까 이런 가짜 뉴스,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허위 왜곡 정보입니다. 네. 네, 악의적 허위 왜곡 정보가 날뛰질 않았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가 맞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피습됐으면 나는 작은 걸 갖고 흔들었을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적어도 네. 이런 지금 그 칼이요. 1mm만 더 들어갔으면 동맥을 파열해서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안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약간의 어떤 의심은 가지고 있냐면 저희가 어제 대테러 대책위원회를 꾸렸어요.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대책위. 그 대책위에서 문자 메시지를 하나 공개했는데 네. 그 문자 메시지 출처가 대테러 대책반이에요. 그건 총리실 산하에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흔히 가짜 뉴스라고 혹은 성급한 뉴스라고 얘기하는 네. 자상이 아니라 1cm 열상이다. 이런 것들이 예. 그 문자에 예. 들어 있거든요. 그 대테러 대책반이 저는 처음에 경찰인 줄 알았더니 그게 그런데 총리실에서는 네. 그 경찰이 작성한 것이 뭐 그대로 어떻게 됐다 이렇게 저로선 석연치 않은 네. 그런 해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조직적으로 네. 정부 차원에서 이런 그런 축소, 네. 은폐, 왜곡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의심을 이건 네. 제 의심입니다. 네.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